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변호사 시험 얼마 전에 끝났죠? 변호사 취업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고용주 입장이 돼서 변호사 취업 문의 자주 받는데요.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는지 자기소개서랑 이력서가 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한번 해드릴 얘기는 문송합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문송합니다. 일반 취업 관련해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이 얘기가 과연 변호사 이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도고동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문송합니다예요. 저 연수원 다닐 때 법학과 출신 아닌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동문과 나와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좀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법학과가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래도 문송합니다는 맞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사실 저희같이 중소형 작은 회사들은 새로 변호사님들을 모실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개업했을 때부터 앞으로 뽑을 때, 확장할 때를 대비해서 사법연수생 중에 변호사 실무 수습 받는 친구들과 로스쿨 대한변협 연수생들이 있거든요.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금 5, 6년째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실비 보조를 약간 받긴 받아요. 특히 대한변협으로부터. 사법연수원에서는 주는 게 없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교육하는 매뉴얼 만드는 시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약간의 실비 보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회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저희는 지금 어떤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새로 어떤 변호사님들을 모셔야 되는지,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대한변협에서 작년에도 12명을 받았어요. 12명을 받아서 사실은 네트워킹도 하고 시장 돌아가는 것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취업 알선도 했어요. 우리가 당장 작년에는 뽑을 여력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모시기 위해서 따로 선택도 해놔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도 만들어줘요. 그 중에 괜찮은 변호사님이 있고 저희가 여건이 맞으면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네트워킹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끼리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면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도움 줄 일이 많으니까. 다행히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작년 팀들도. 어쨌든 저희같이 혹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뽑을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문송합니다가 나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창의력, 고용 변호사에게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창의력 발휘하고 싶으면 나중에 개업하고 하세요. 처음에는 줄 똑바로 긋는 게 중요하다. 줄 똑바로 긋는 거. 줄을 똑바로 긋고 내 사무실 시스템에 맞게 일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긋나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들은 그 다음 일이에요. 다음 일. 나가서 하라고. 유튜브 나가서 하고, 카페 관리 나가서 하고, 영업하는 거 나가서 하시라고. 근데 지금 해야 될 거는 줄을 똑바로 긋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예전에는 당연히 법대 애들이 줄 똑바로 긋는 걸 잘했다고요. 연수원 교육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줄 똑바로 긋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연수원 애들은 그걸 교육받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 출신의 장점은 나쁜 버릇이 안 들어 나와요. 새로 가르치면 돼. 이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나쁜 버릇이 안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똑바로 줄 긋는 걸 가르치면 돼요. 창의력은 그 변호사님이 나중에 개업하시거나 파트너가 돼서 발휘하면 될 문제고, 그러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호하는 학과가 있어요. 당연히 세무, 회계, 의대 같은 특수한 학과들 좋아하죠. 이건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이쪽 자격증이 있다면 사법연수원 때도 굉장히 선호하는 거였고, 지금은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공대 출신들 선호하죠. 문과에서는 데이터화되고 정제된 것들을 공부한 과들을 좋아해요. 경제학과 같은 데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문 계열에서는 중문과나 일문과 같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데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문과 나왔다고 회화 잘하는 거 아니고 영문 계약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도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더라고. 저 동문과 나왔는데 독일어 할 줄 알아요. 근데 독일어 계약서 검토 못해요. 그럼 어디다 써먹냐고. 그걸 뭐 독일어 교과서 해석시킬 거요? 교과서 해석 못해요. 독일어 할 줄 아는 거랑 독일어 교과서 보는 거랑 독일어 논문 보는 건 또 달라. 안 돼요. 일어 중국어는 기본만 해도 쓰임새가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대 나온 변호사님, 제어계측과 나온 변호사님, 저 동문과 나왔죠? 법대 나온 변호사, 중국어 중문학과, 중국어 이렇게 있어요. 다양하죠? 오히려 법대 나온 변호사 한 명밖에 없다고. 특이하죠? 준비 서면에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사실 좀 공통적으로 비선호하는 과들이 있어요. 저희 작은 이제 회사들 사장님들이 모이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몇 년 동안 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만큼 갖춘 거예요. 거기다 돈을 들여서 갖출 수가 없어요. 대한면접에서 하는 거,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 보내주는 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나마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제는 누구를 데려다 놔도 가르칠 자신 있어요. 시스템으로. 내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은 회사에서 왜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작은 데들은 내가 영업하고 일하고 새로 뽑은 변호사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라. 수익 면에서만 보자면 내가 좀 덜 수임하고 규모를 줄이고 고용 변호사 안 뽑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렇게 돌아가요.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제 갖춰진 거고.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과들 몇 개 있어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법대가 없어진 이 시점에서 문송합니다는 사실 변호사 취업시장에서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소 로펌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자,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했나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자소서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